평생 써먹을 수 있는 건강해지고 잘 빠지는 3주 다이어트 알려드릴게요. 운동 안 해도 내일부터 당장 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이어트 약 복용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드시면 안 되는 분들까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만 시작하면 풀만 뜯어먹고 닭가슴살만 주구장창 드시면서 입에서 닭 나오겠네 포기하신 분들 있으시죠? 갑자기 입이 터져서 살만 더 찌고 열받아서 때려치우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운동이 또 좋다 그래서 열심히 했더니 없던 근육통에 설거지할 힘도 없죠. 다 저희 한의원 다이어트 환자분들 얘기인데요. 도대체 왜 할 때마다 실패하는 걸까요? 이유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는 항상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왕 보시는 김에 시험 직전 쪽집게 강의 듣는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요요 없는 다이어트 광고 많이 보셨죠? 사기입니다. 요요 없는 다이어트는 없어요. 연예인분들 실명을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기적 같은 다이어트를 성공했다가 똑같이 요요 온 분들 대충 말씀드려도 머리에 떠오르는 분들이 있으시죠? 주변에도 보신 적 있으실 수 있고요.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급하게 뺄수록 더 잘 찝니다. 무난하고 할만하고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빼야지 조금 찌더라도 금방 관리가 돼요. 혹시 내가 가장 건강하고 민첩했을 때의 몸무게 기억들 하시나요? 내 숫자를 가장 유지하기 쉬운 몸무게, 내가 가장 건강할 수 있는 숫자는 대충 정해져 있어요. 세트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요요는 첫 번째, 세트 포인트까지 도달하냐 못하냐. 두 번째, 살을 빼고 나서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었냐. 이 두 가지가 결정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못해도 요요가 올 확률이 끔찍하게 높아지거든요. 다이어트는 공부와 똑같습니다. 고3이 되면 다 공부를 하죠. 누구는 서울대 가고 누구는 억지로 하니까 목표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모두 입시지옥을 겪죠. 나도 모르게 살이 쪄버린 비만 환자들은 입시에 던져진 고등학생들이나 비슷해요. 누가 살찌고 싶겠어요. 비만은 우리 선택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먹고 마시고 건강이 나빠지니까 살이 찌게 된 겁니다. 공부도 하루 이틀은 티도 안 나잖아요. 1년, 2년 이렇게 쌓여야지 천지 차이가 나는 거죠. 물론 누구는 타고나요. 교과서 EBS만으로 서울대 가잖아요. 적당히 덜 먹고 운동해서 기가 막히게 빼는 분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쉬었으면 누구나 다 서울대 가겠죠. 다이어트는 진짜 어렵습니다. 수년, 수십 년의 습관을 우리 이성으로, 의지로 매일매일 이겨야 된다는 건데 쉽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인류의 역사가 350만 년입니다. 본격적인 다이어트 열풍은 잘 쳐줘야 150년이에요. 350만 년이 24시간이라고 하면 150년은 3초입니다. 옛날 조상님들은 항상 굶어 죽을 걱정을 하면서 대를 이었죠. 틈만 나면 에너지를 비축하려 했어요. 위험할 때 꺼내 써야 되니까요. 우리가 적금 들고 주식 사고 저축하는 것처럼요. 24시간 중에 23시간 59분 57초는 우리 DNA에 지방을 저장하라고 새겨져 있어요. 살 빼야겠다 하는 마음은 이제 3초 생긴 거예요. 아무리 다이어트를 원해도 빼기가 훨씬 어렵다는 말이죠. 어디서 비법을 알아와가지고 살을 쭉쭉쭉쭉 빼버리면 몸에서는 비상 상황인 거예요. 우리 통장 잔고가 반토막 나고 있는 거죠. 요요는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예요. 생존의 위협을 느끼니까 부랴부랴 살이 좀 덜 빠지는 몸을 만들고 틈만 나면 살을 다시 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다이어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약국 다이어트약, 병원 다이어트약, 심지어 한약도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이어트 제품들은 운동한 것 같은 효과를 줍니다. 다이어트 한약은 하루 복용하면 1시간에서 2시간 유산소 운동을 대신 시켜주는 거라고 보는데요. 건강이 안 좋으면 당연히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몸살이 나 있는데 억지로 1시간씩 계속 달리기를 하면 될까요? 쉬고 있는 동안에도 교감신경에 계속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몸이 못 버티면 잠도 못 자게 되고 계속 두근거리고 식은땀 나고 위염에 식도염에 소화도 잘 안 되게 되고 쿡쿡 찌르고 가슴 답답하고 한숨 나고 발기도 안 되고 하혈까지 해요. 모든 약은 쓸 때와 안 쓸 때를 정확히 구분해야 돼요. 괜찮겠지 하다 보면은 병을 키우는 겁니다.
이런 이해가 없다 보면 친구가 약 먹고 15kg 뺐다고 똑같이 따라하다가 부작용만 더 잔뜩 얻는 거죠.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최소한으로 잡는 시간이 3주입니다. 3주를 딱 잘 참고 이겨내신 분들은 아주 높은 확률로 살도 잘 빼고 요요도 덜 와요. 그런데 명심하셔야 되는 건 핵심은 굶는 게 아니라 질 좋은 음식으로 필요한 만큼 먹는 겁니다. 가공식품, 도시락 제품으로 식사를 계속 때우기만 하면 나중엔 안 빠지고 요요도 더 잘 와요. 양질의 단백질을 채우고 양질의 지방을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식단 구성과 꼭 피하셔야 되는 내용은 다이어트 식단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뇨 환자나 저혈압, 저혈당, 미주신경성 실신이 잦으신 분들, 자율신경 문제, 호르몬 문제, 심혈관 문제 심하신 경우는 임의로 따라하지는 마시고 진료를 먼저 꼭 받고 시작하세요. 먼저 1주차 요령입니다. 탄수화물을 제한해주고 공복이 16시간 유지되게 합니다. 점심을 12시 반에 드셨으면 저녁을 6시 반쯤 드세요. 그러면 저녁 먹고 다음날 점심까지 16시간 공복이 되는 거죠. 내 회사 생활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돼요. 점심은 일반식을 드시는데 반만, 절반, 2분의 1 공기를 드시면 됩니다. 반찬을 다 합해서 밥 한 공기 분량 정도 채워 드시면 돼요. 저녁은 밥은 드시지 말고 점심처럼 반찬만 한 공기만큼 채워서 조금 부족하다면 한 공기 반 정도 분량만 드세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거나 혈당 문제가 심했다면 배고픔을 좀 못 참을 수 있어요. 못 버티겠다 싶을 때 2가지 팁 드릴게요. 첫 번째, 추천 간식은 견과류예요. 하루 견과 같은 봉지류로 생각했을 때는 절반만 드시면 돼요. 하루에 한 번만 식사와 식사 중간에 드세요. 두 번째, 하루에 한 번에서 2번 식사 사이에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를 1숟갈에서 2숟갈 정도 드세요. 기름을 이렇게 퍼먹는 걸 상상 못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와 올리브유의 지방산이 음식 섭취도 줄여주고 체중 증가도 억제해준다고 해요. 퓨어 등급도 괜찮지만 엑스트라 버진을 드시기를 추천드리고요. 2주차부턴 24시간 간헐적 단식을 하게 돼요. 요즘 정말 많이 하죠. 반면에 이전의 다이어트 패러다임 때문에 굶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먹으면 뇌에 영양 공급이 안 된다는데 몸이 버틸 수 있어요?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질의 음식이 중요한 겁니다.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못 줄이면 단식하면 안 돼요. 공복을 견디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탄수화물 비율을 잘 낮춰주고 좋은 지방 비율을 잘 높여주면 뇌 영양 공급도 잘 돼요. 살도 빠지고 또 몸에 청소할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되니까 쓰러지기는커녕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2주차 요령 말씀드릴게요. 1주차와 마찬가지로 16대 8로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서 10일차나 14일차에 24시간 단식을 하루 넣을 거예요. 식사하실 때 요령은 1주차와 같은데 대신 점심밥은 3분의 1 공기만 드세요. 만약 다이어트 시작일이 7월 1일 월요일이었으면 7월 10일 수요일이나 14일 일요일에 24시간 단식을 하시면 돼요. 단식하는 동안엔 물, 탄산수, 아메리카노만 허용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치료할 때 몸을 많이 쓰니까 아침을 안 먹으면 너무 힘들어요. 수요일 아침을 든든하게 챙겨 먹고 목요일 점심을 먹어요. 잡곡밥을 3분의 1 공기 정도 먹고 계란 후라이 하나에서 먹고 아보카도 절반, 삼치를 반 토막 정도, 오징어국에 브로콜리, 청경채, 아스파라거스, 김치랑 멸치볶음 정도를 잘 든든하게 먹습니다. 가끔 다이어트에서 단식이나 절식을 극단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요요입니다. 다이어트를 잘 안 하시던 분들은 정말 잘해도 무조건 처음에는 근육도 좀 빠지고 기초대사량도 떨어져요. 그래서 단식 전후로 양질의 식사를 못하면 그냥 삼시세끼 식사량만 적당히 줄이는 다이어트가 훨씬 건강합니다. 3주차 요령입니다. 2주차와 요령은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 키토 플루라는 거를 겪어본 사람이 있고 처음 겪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감기 몸살 같은 증상인데요. 탄수화물이 줄어들면서 이 몸이 헷갈리는 거예요. 설탕 중독이 심했던 경우나 내장에 기름때가 너무 많았던 분들은 이 몸에서 연료가 바뀌는 과정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너무 심하다면 잠깐 중단하시고 한 끼나 2끼 정도 밥 한 공기를 다 드시는 일반식을 잘 해주시면 없어질 겁니다. 일주일 만에 80kg 남성도 5kg씩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기대하고 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렇게
3주 했을 때 평균 기대 감량은 1kg에서 2kg 정도고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또 적죠. 하지만 다른 사람 도움 없이 가장 쉽고 확실하게 빠지는 방법이면 틀림없습니다. 이후의 단식은 월 1회나 2회 정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식사는 기본으로 16대 8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힘들어서 간헐적 단식 계속 못하겠다 싶으시면 6개월마다 딱 3주씩만 위 스케줄대로 해보세요. 건강도 좋아지고 체중 유지도 잘 될 겁니다. 이미 해봤는데 실패했다. 운동도 식단도 죽도록 해도 안 빠진다. 양약과 한약에 달고 달아서 몸이 약에 반응을 안 한다면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이럴 때는 아무리 운동하고 식단을 잘해도 살이 빠질 수가 없어요. 저희 한의원에 살 빼고 싶어요 오신 분들 10대부터 70대까지 10명 중 4, 5은 바로 다이어트 시작 못해요. 2주 동안 4번이라도 꼭 치료를 하고 시작합니다. 오히려 다이어트 시작도 안 했는데 치료하다 보면 붓기가 빠져서 주변에서 살 빠졌다고 뭐 했냐고 물어보기도 해요. 아직 30대나 40대의 경우 큰 병을 진단받는 경우가 많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더 문제입니다. 저는 어디 아픈 데는 없는데요. 병원 가도 아무 이상 없다는데요. 그런데 진찰해보면 여기저기서 사이렌 울리고 있어요. 30대 후반 여성분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겉으로도 멀쩡해 보이셨고 스스로도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던 분이에요. 공무원입니다. 20대부터 살찔 때마다 한 달씩 양약도 먹고 한약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2년 전부터는 약 먹어도 살은 안 빠지고 몸만 힘든 거예요. 도와주세요. 살 좀 빼고 싶어요. 라는 사연인데요. 진료를 해보면 환자분들의 생각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하는 맥진 검사를 통해 설명드려 볼게요. 이 맥파를 환자도 볼 수 있게 그대로 디지털로 옮긴 겁니다. 내장기로 가는 혈액순환 상태를 보는 한의학 진단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강한 사람은 위아래 균형이 잘 맞고 중간중간 잘 쉬어야 돼요. 네, 지금 이분의 위와 대장맥을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는 정도면 할머니 맥이에요. 에너지가 너무 적습니다. 식도염, 위염 달고 사시는 분들, 배꼽 주변 항상 싸느라고 맨날 손발 시렵다고 하시는 분들, 위와 대장 기능이 항상 떨어져 있습니다. 이 진맥의 티가 날 정도면 생각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소장의 모습도 한번 볼까요? 이건 조금 다르죠? 훨씬 긴장이 심하고 뾰족하고 뒤에 이상한 파동이 더 있죠. 그래서 실제로 배꼽 주변을 이렇게 눌러보면 으악 엄청 아파요. 덩어리도 이렇게 만져지고요.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고통받으면 갑상선 수치도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취하거나 과식 폭식 조절 못하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맥이죠. 이렇게 위와 대장은 힘든 지 한참 돼서 꽁꽁 얼어붙어 있고, 소장은 바짝 긴장해서 정상적인 소화를 할 수가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다이어트 약을 퍼붓는다면 안 됩니다. 더 심해져요. 지금 한 맥진 검사는 아주 기본적인 기능 검사예요. 그런데 이 기초 검사에도 미달 점수를 받는다면 아무리 PT 받고 운동하고 최고급 재료로 매일매일 식사를 해도 시원찮겠죠. 온몸에 있는 염증들 그리고 긴장 상태를 푸는데 에너지가 다 낭비돼요. 우리 스트레스는 또 얼마나 많이 받아요. 심지어 요즘은 영양제도 종류별로 수십 가지를 먹죠. 거기에 이제 항우울제도 먹고 수면제도 먹고 호르몬제도 먹고, 이제 그런데도 내가 큰 병을 진단받진 않았으니까 몸 상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상태면 지방을 없앨 수 있기는커녕 나중에는 간이나 콩팥까지 과로로 파업하면서 지방이 계속 더 쌓이는 거죠. 최소한 이런 치료는 해서 이 정도로는 회복을 시켜 놔야지 다이어트 준비가 되는 겁니다. 아직 시작도 아니고 준비예요, 준비. 또 다이어트 약을 드시더라도 이 평생 먹을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 도움을 잘 받더라도 결국에 요요를 방지하고 내가 스스로 유지할 수 있어야겠죠. 옆에서 24시간 붙어서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헷갈리시니까 딱 정해드릴게요. 불면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갱년기장애, 갑상선 기능 저하, 항진, 생리주기 안 맞는 분들, 발기부전, 이명, 난청, 역류성 식도염,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만성 위장염, 과민성 대장, 협심증, 시민성 두통. 해당 사항이 하나라도 있으시면 다이어트도 좋지만 치료를 먼저 꼭 하세요. 2주에서 한두 달 정도만 치료 잘 해두면 살 쭉쭉 잘 뺄 수 있어요. 약도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는 식단만 잘 해도 몸이 반응을 해줄 테니까요.
이번 영상은 한의원 초진으로 오시는 환자분들도 진료 받기 전에 꼭 한번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 치료가 개인당 진료 시간이 길고 처치하는 술기가 많다 보니까 설명 시간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해요. 유튜브에 이렇게라도 하나씩 좀 정리해서 올려두면 이런 진료를 하는구나, 내가 이래서 다이어트가 안 됐구나, 이런 소통이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시간을 좀 쪼개서 촬영해 봤습니다. 특히 한의학의 체질 진료가 다이어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행하는 식단이나 다이어트 방법만 쫓다 보면 결국 제일 중요한 내 몸, 내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계속 달려만 가게 되는 경우가 있죠. 또 좋은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내 상황에 안 맞는 오답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꼬여있는 퍼즐을 빠르고 건강하게 맞출 수 있는 게 한의학의 체질 진료입니다. 다이어트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현재 건강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링크 남겨둘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꼭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